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효상입니다. 오늘 7번째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이루어진 토론회를 다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뭐 국회하면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엄청 싸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이런 생각 이미지가 먼저 드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법을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 건지,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건데요. 오늘 주간 브리핑 시간에는 윤영중 선생님과 함께 국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토론회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중에서 하나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함께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윤영중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난주에는 하도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기본소득 관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 토론회를 좀 다루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제3회 농촌 기본소득 정책 포럼입니다. 3회니까 뭐 우리 지난번에 좀 다뤘지만 1차, 2차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자립과 공생의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농촌 기본소득의 역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말씀을 해주시죠. 이 토론회가 먼저 왜 어떻게 개최된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있었던 토론회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관련 이슈들은 좀 적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방송에서 좀 얘기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풀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의 그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이제 나름의 이제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들도 상당히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제 두 개의 토론회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토론회는 말씀하신 대로 농촌 기본소득 정책 포럼입니다.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정책 포럼이었는데요. 네, 주제가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농촌 기본소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게 키워드가 두 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농촌 기본소득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지역 순환 경제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그 농촌 지역 한 곳을 골라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사회 실험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고요. 또 이제 그 실시되기 위해서는 또 거쳐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거친 이후에 경기도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확정된 그런 이제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좀 기존의 정책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 정책은 한 지역 내의 모든, 그러니까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농민이든 농민이 아니든 그 한 지역, 농촌 지역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정책 실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그 포화장소 실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동체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 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토론의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순환 경제라는 표현인데요. 지역순환 경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창출된 그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득, 소비,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순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일단 농촌 기본소득, 아마 이제 이게 뭐 시범사업 이런 명칭을 다루고 갈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아까 어려운 말로 포화정소 실험이다 뭐 이런 표현을 어쨌든 쓰셨다는 건 이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 뭐 혹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기본소득이 공동체 효과를, 어떤 공동체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하신 방금 지역순환 경제라는 개념하고 또 이제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순환 경제가 이제 뭔지 요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역순환 경제랑 농촌 기본소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역순환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 자체는 알 것 같은데 말 지역내에서 뭐 자체는 알 것 같은데. 순환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출되지 않고 순환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지금 제주도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최근 몇 년간 특징적인 그런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업 자본들의 투자 혹은 해외 자본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제주도 차원에서도 뭐 리조트를 이제 만들거나 뭐 이런 그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자본이 이제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지역순환 경제라는 거는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이제 그런 데서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를 또 대부분 수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몇몇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나머지 잉여를, 경제적 잉여를 또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해외 자본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외로 또 유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유출되지 않고 이 안에서 좀 돌 수 있을까, 돌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는 개념의 지역순환 경제라고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좀 비판받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런 게, 이게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간의 국경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된다. 무역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제 경제학인데,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은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그 이득이 되었고 모두에게 좋았느냐라는 거는 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그런 논리랑은 달리 굉장히 많은 그 반성적인 성찰과 비판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장하준 교수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교수님은 사실 이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좀 유명세를 또 그 얻기도 하셨죠.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용어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도 하죠. 근데 네, 여기 예, 관과했던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는, 그 어떻게든 자유무역을 하면은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는 쪽이 결국에는 그 산업이 집중하게 되면서 서로 분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의 국제적인 질서에서는 뭐 노동도 자본도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열이했으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열이가 되죠. 그래서 그 맞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역순환 경제라는 것도 나름의 뿌리가 있는 이론인데요.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내발적 발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지역 산업의 부가 지역에 기속되는 방식의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라는 분이 이 내발적 발전과 지역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잘 연계시켜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을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은, 주민들의 참여랑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그 지역이 뭐 그 베드타운처럼 뭐 잠만 자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자족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의료, 복지 등이 연계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앵커 기관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병원이라든지 그런 앵커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역순환 경제를 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지역 내에서 뭐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뭐 이런 것을 일단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 순환 경제하고 농촌 기본 소득은 어떻게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책 포럼에서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할 농촌 기본 소득 실험에서 이 지역 순환 경제를 어떻게 가져다가 연결할 것인지 뭐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순환 경제를 좀 촉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마치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순환 경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반박하는 지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뭐 자동으로 젠더 평등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동자들이 갑자기 그 사용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크게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이제 틀어박혀 있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이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촉진하는데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논의와 문제 제기를 같이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 기본소득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지금까지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많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혁신도시도 있었고, 뭐 자유무역도시라든지 국제무역 자유지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고, 또 대규모 SOC 개발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촌들까지도 다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들은 더 피폐화되는 더 공동화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막 고속철도 같은 거 만들면 오히려 수도권 접근성 더 높여가지고 더 지역이 공동화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들, 뭐 직접적인 소득 지원들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그렇게 소득 지원했을 때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이제 거기서 주목받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또 지역화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지역에서 안 쓰고 서울 가서 쓰면 이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건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을 때 지역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가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갖고 어쨌든 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겠네요. 네, 이날 이제 강남훈 한신대 교수님 또 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이사장이기도 하시죠. 강남훈 교수의 발제가 이 지역 카페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거든요. 그날 발제의 내용은 그 기존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역 카페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 나왔을 때 보고서 아주 한바탕 하지 않았었나요? 제기. 그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이제 그 격앙된 그런 반응을 또 보이면서 상당히 좀 논쟁을 붙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당시 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내용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는 담겨 있긴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 카페 도입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효과는 다른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를 그 대가로 하고 있는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지역 카페를 도입할 수 있고 그렇게 모두가 지역 카페를 다 도입하면 지역 카페라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정책이 도입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 원의 지역 카페를 그 현금으로 바꾸면 10만 원을 주지 않거든요. 만 원을 더 얹어서 예, 10%를 더 지금 대부분 예. 10%를 하죠, 네, 지역마다. 5%에서 10% 지금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서 10%를 더 얹어서 줍니다. 이제 국비랑 그 지방 정부가 매칭 펀드로 이렇게 그 돈을 더 세금을 내 가지고 그
10%를 더 얹어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라는 게 나름의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드는 정책이 어떤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또 다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비용만 드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게 사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근거로는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전체적인 그런 후생 효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에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며 쓰는 비용 등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냐. 정부가 돈을 쓸 때 효과적인 것을 뭐 승수 효과라고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 승수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남원 교수가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그 일단 지역 화폐라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매출을 뺏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지역 내에서 대기업 자본이 영업장에 있는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화폐를 결제할 때 대형마트에서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매출액 기준을 보통 많이 그렇죠. 도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결제가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고 결국 대기업 자본에서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이전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를 감안하면은 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은 나름의 이제 그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거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라는 이제 얘기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예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제 그 얘기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냐 아마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그 중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지역 순환 경제 혹은 이제 소상공인 이전 이거에 이제 관점을 좀 둔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 내에서 그러면 뭐 지역 화폐를 어쨌든 사용하는데 뭐 물론 제가 지역 화폐로 모든 소비 활동을 다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경제 효과를 측정하는 뭐 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역 순환 경제가 됐건 뭐 지역 화폐가 됐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날 그 토론회에서 서재교 그 우리경제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우리 사회적 경제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LM3라는 지역 내 경제 효과를 그 얘기할 수 있는 지역 승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게 영국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 지표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그 지표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그 발제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 승수 효과는 사실 다른 승수 효과들이랑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죠. 승수 효과 비슷하게. 근데 지역 내에서만 이제 어떻게 그 돈이 돌았는지를 이제 아마 그 지표로서 계산으로서 그 숫자로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그 나름의 이제 지역 내에서 경제적 승수 효과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슷한 시도가 스페인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비민컴 실험이라고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거죠. 예. 네, 이게 아주 엄밀하게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했던 어떻게 보면 최저소득 보장 정책과 유사한 그런 이제 그, 그 현금 지급 실험이 있었었는데요. 그 실험에서 전체 현금 지급액의 25%를 그 지역의 지역 화폐인 REC라는 지역 화폐로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요 지역 화폐가 그 마그네틱 카드나 전자화폐 형식으로 발행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결과 지역 화폐의 승수 효과가 유로화 나머지 75%로 줬던 유로화의 승수 효과보다 한 5배 정도 높았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우리가 농촌 기본소득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그날 발표에서 이제 제시가 됐었습니다. 예, 그 농촌 기본소득을 그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뭐 지역 순환 경제와 이제 접목시켜서 그 효과를 파악하려는 어쨌든 시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농촌 기본소득 정책 포럼 제 세 번째인데, 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 삼아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도대체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건가를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와 왜 하려는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그 지역 균형 정책, 균형 개발 정책을 그동안 시행을 했지만 농촌이 특히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정책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한번 살려보자. 이전과 다른 이제 정책으로서 농촌을 한번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 인구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전에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 제도였었거든요. 직불금 제도의 경우에는 농지 면적당 지급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촌 내 양극화를 어떻게 보면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정책이 모두 사람에게 주는 그런 동일한 금액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게 기본소득 실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본소득 실험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재분배 효과잖아요. 거두는 네. 거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를 제외하고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어 있죠. 뭐 고용이나 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뭐 주관적 행복이라든지 뭐 사회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려는 것, 농촌에 미치는 효과를 보려는 것,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조금 더하자면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